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연세스타 피부과 이상주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뵈서 반갑고요. 아시다시피 오늘이 이제 올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흉터에 있어서 비수술적 흉터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흉터를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가 있는데요. 비수술적 치료의 대표적인 흉터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두 개쯤의 흉터는 가지고 있고요. 흉터의 원인이 되는 것은 대부분 일상적인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상처와 흉터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고요. 아기들이 종이에 비거나 이런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가 화상과 같이 큰 흉터 등 다양한 흉터가 있는데, 오늘은 상처와 흉터를 어떻게 치료하면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피부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상처의 제일 대표적인 것은 수술을 받으면, 수술은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흉터가 남을 수 있고요. 또 외상, 대표적으로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옆에 피부에 대한 모식도를 제가 그려 놓았는데요. 피부는 제일 위층에 표피층과 아래쪽에 진피층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래쪽에 진피층에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표피층을 손상받을 때는 대개는 흉이 생기지 않고요. 이 진피층, 피가 나는 정도가 생기면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서 우리 다치거나 긁히거나 해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것도 흉터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자상이라고 본인이 만든 손목 흉터 같은 것도 흉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겨울철이라서 지금 뜨거운 팩이라든지 아니면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화상이나 또 외부에서 너무 추운데 노출되면 동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흉터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한두 번은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여드름도 흉터를 잘 남기는 거라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대개 100명 중에 한 70% 정도는 여드름 흉터가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도 우리 생활에서 흔한 흉터이고요. 또 바이러스, 대표적인 이제 수두 같은 거 앓으면 얼굴에 한두 개 이렇게 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균이나 곤충,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해서도 우리가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상이나 수술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귀를 뚫거나 피어싱을 하는 경우에도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흉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상처를 빨리 치료하는 것이 흉터를 적게 남기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상처 치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혈. 피가 나면 딱지가 생기면서 피를 멈추게 하는 게 제일 먼저 생기고요. 그 다음에 한 4에서 6일 정도까지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균들을 죽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부가 이제 흉터가 생기는 증식기가 생기고요. 그게 나중에 리모델링이 되는 성식기로 해서 상처 회복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이게 이제 어떤 세포가 움직이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부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처가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초기의 흉터. 우리 소위 이제 프리스카라고 흉터가 성숙되기 전에 단계의 흉터인데,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붉은색 흉터고 기간으로 한 6개월 안쪽에 있는 흉터는 초기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기 흉터는 이제 성숙된 흉터로 흰색 흉터가 후기 흉터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한두 번 이렇게 넘어져 갖고 찍히거나 다치거나 긁히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는데, 요 1, 2, 3단계를 거쳐서 생깁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켈로이드 흉터와 같이 이런 흉터는 완전히 성숙되더라도 색깔이 붉은색이 흉터입니다.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있으니까 오늘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상처하고 흉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는 이 피부의 모식도인데요. 여기가 표피고 잠시 전에 설명했던 이게 진피인데,
표피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아래쪽 진피가 노출되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피부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빨리 메워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흉터 치료는 이 밑에서 반응이 일어나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진물이 나거나 이럴 때는 빨리 상처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처가 생긴다고 깊은 상처가 그러면 꼭 흉터가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코비드 때문에 모두 다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주사 바늘은 깊은 상처가 들어가지만 흉이 안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상처의 깊이와 크기에 영향을 받는데 이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겪을 수 있는 상처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흉터를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단계의 상처 치료인데요. 상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의 보호막인 표피가 벗겨지는 상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3가지 정도만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클렌징을 시켜야 됩니다. 청결하게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베타딘과 같은 게 있으면 소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생리식염수 같은 걸 약국에서 사서 그 부위에 이렇게 붓거나 만약에 생리식염수가 없다고 그러면 수돗물이나 아니면 삼다수 같은 걸로 빨리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길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 무릎 같은 게 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깨끗하게 이물질들을 제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고 생각하면 수돗물로 빨리 씻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씻더라도 안에 균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항생 연고를 조금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시딘이나 이런 연고도 있는데 피부과에서는 뮤피로신이라는 성분에 박트로반이나 이런 연고로 해서 세균 감염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드레싱이라고 피부가 벗겨진 원래의 막을 회복하는데 아주 오래전에는 딱지가 이 작용을 했는데 딱지를 그냥 두게 되면 그 밑에 흉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원시시대에는 항생제도 없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딱지가 생겼는데 딱지가 생기면 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딱지는 최근에는 이 피부의 상처를 촉촉하게 해서 수분 드레싱을 하는 것이 흉터를 적게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3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상처가 생겼을 때 빨리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고 바르고 그 다음 드레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아플 때는 진통제 같은 걸 조금 드셔도 되고요. 화상은 상처 중에 조금 독특한 상처인데 화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물에 너무 차가운 물 말고요. 시원한 물에 한 20분 정도 이 화상의 열기를 식혀주고 그 다음에 이 1, 2, 3 스텝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충분하게 상처 치료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초기의 흉터 치료의 단계입니다. 우리 초기 흉터는 흉터가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붉은 색깔의 흉터가 초기 흉터고 흉터가 생긴 지 한 6개월 내에 붉은색은 다 초기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 흉터의 치료의 목적은 흉터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흉이 많이 남는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흉터는 그냥 두라고 그랬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흉터 연고와 패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상처에서 이야기한 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상처는 디오던과 같은 패치를 써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흉터에 사용하는 연고나 패치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시카케어 같은 것을 조금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물 치료, 수술하고 리자벤이나 이런 약물을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부풀어 오르는 경우에는 옆에 주사처럼 트리암시놀론이나 아니면 항암제 성분을 넣어서 흉터를 좀 가라앉혀서 흉터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95년도에 미국의 티나 알스터라는 여자 피부과 의사가 흉터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했더니만 레이저를 조사한 부위와 조사하지 않는 부위에 흉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보고하고, 즉 레이저를 조사한 데는 흉터가 거의 안 남는데 레이저 조사하지 않는 데는 흉터가 많이 남는다는 걸 보고하고 나서 초기의 흉터에도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합니다. 각각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초기에 이렇게 붉은 상태의 흉터가 있을 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사요법도 쓸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이런 흉터와 연고나 패치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실리콘 제품과 뭐 콘트라트 백스라 양파 추출물 제품으로도 있고 또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보통 의사들이 많이 추천드리는 건 실리콘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제품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상처에 진물이 안 나오고 상처가 아문 후부터는 이 실리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스카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크림이나 시트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뭐 논문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다르지만 시트가 좀 붙이기는 좀 불편하지만 효과는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테이프는 우리가 수술 흉터가 벌어지지 않게 스테리 스트립이라고 아마 하얀색으로 생긴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붙여주면 흉터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실리콘 제품이나 이런 테이프의 기본 원리가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면 피부가 흉이 적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실리콘 제품이 싸지 않거든요. 만약에 비싸다고 그러면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종이 반창고를 흉터 부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만 초기에 이제 상처나 피부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때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요. 완전히 아물고 나서 진물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걸 쓰더라도 좀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초기 흉터에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요. 논문에 따라서 언제부터 하는 게 좋으냐는 다양하게 있지만 피부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즉 빨리 상처가 아문 후, 예를 들면 이제 수술한 부위에는 실밥을 뽑고 바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치료하려다 보면 이제 딱지 같은 게 조금 있어서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딱지가 떨어지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뭐 아물고 한 2주에서 4주 사이부터 빨리 시작하라는 것이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권하고 있고요. 저도 오래된 흉터보다는 빨리 치료하면 흉터가 적게 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적게 남느냐? 서양 사람들은 앞에서 치료하면 거의 한 8, 90% 정도 흉터를 적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를 하면 흉터 치료한 거하고 안 한 걸 이렇게 비교하는 거, 대표적인 게 우리 갑상선 수술은 길게 목에 있는데 반쪽은 흉터 치료를 하고 반쪽은 흉터 치료를 하지 않는 논문 같은 것을 보면 대개 5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물론 우리가 체질은 흉이 잘 생기는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흉터가 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초기에 흉터를 완화할 수 있는 연고나 테이프뿐만 아니라 흉터 레이저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병원에 피부과에 가보면 뭐 어느 병원에서는 이 레이저가 좋다고 그러고 어느 병원에서는 이 레이저가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레이저는 다양한 것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한 2가지 계열의 레이저가 보고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보고된 것은 펄스 다이 레이저라고 혈관 레이저입니다. 상품명으로 뭐 VBM, 시너지 이런 레이저들이 알려져 있는데 레이저의 기본적인 원리는 흉터 부위는 이 상처 부위는 혈관이 많이 생기고 그 혈관들 때문에 흉터가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옷 같은 데 이렇게 구멍이 나면 땜빵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피부에 상처가 나면 그 부위에 땜빵하는 게 흉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흉터를 만들어서 외부 환경을 차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근데 미용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혈관 레이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면 흉터를 예쁘게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프락셔널 레이저라고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레이저를 사용하면 흉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격은 2에서 4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터가 완전 흰색 흉터로 바뀌게 되면 흉터에 대한 보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빨리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복원시키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수술적인 방법과 레이저 그리고 약물 주사 치료가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게는 이제 수술과 레이저 치료를 사용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레이저 치료고요.
흉터에 따라서 수술이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있고 레이저가 좀 더 적합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각품을 만들 때 칼로 이렇게 파내는 게 수술이라면 레이저는 약간 사포질처럼 되어 있어서 조금 미세한 흉터나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낫고요. 수술적인 것은 우리가 팔을 관절을 못 움직이는 구축과 같은 이런 흉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낫습니다. 흉터 레이저 치료의 장점은 수술이 어려운 흉터가 있습니다. 화상 흉터가 이렇게 얼굴에 넓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손목에 있는 자상 흉터라든지 켈로이드 흉터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흉터는 레이저 치료가 낫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흉터 치료는 흉터의 높이나 색깔, 질감에 따라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수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다양하게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증도 수술에 비해 적고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도 당연히 적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흉터를 재생시키는 레이저는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고요. 박피성 레이저와 프락셔널 레이저 피놀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여드름 흉터 같이 흉터가 이렇게 폐에 있는 흉터에는 박피성 레이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피부를 깎아내는 레이저죠. 그전에는 기계 박피를 많이 했는데 박피성 레이저를 사용하면 흉터를 이렇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레이저의 경우에는 박피성 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박피성 레이저가 이제 수술 흉터와 같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사용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는가 하면 흉터가 더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개발된 방법이 프락셔널 레이저고요. 이들 레이저는 4 내지 8주 정도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피부는 표피가 한번 재생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서 표피가 완전히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대개는 한 달에 한 번씩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한 달 안쪽보다는 한 달이 조금 더 지우는 게 편하고 체질에 따라 조금 늦으신 분들은 한 2달 간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프락셔널 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레이저는 크게는 이제 박피성 레이저로 이렇게 피부를 다 깎아내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프랙셔널 레이저는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점점 분해 레이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부분만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이 좋은가 하면 앞서 이제 피부에 우리가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흉터가 거의 안 남는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흉이 안 남는가 하면 우리가 상처가 나게 되면 옆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걸 메꾸게 되는데 이게 넓어지면 제대로 못 메꾸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흉터가 두꺼워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작게 흉터가 상처가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옆에서 바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안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2004년도에 하버드의 락스 앤더슨이 이 이론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보고를 해서 프랙셔널 레이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프락셀이라고 대표적인 레이저가 알려져 있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흉터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지장도 적고 뭐 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조금 적은 장점은 있지만 반복적인 시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이전에는 그럼 이런 치료가 없었냐? 사실은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프랙셔널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들 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피놀법입니다. 피놀법은 뭔가 하면 피놀이라는 게 우리가 작은 구멍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늘 구멍처럼 작은 구멍인데 기존에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흉터 조직에 이 작은 구멍을 내면 이 흉터가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상 때문에 입은데 레이저로 또 화상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흉터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피부가 회복되다 보니까 미용적으로는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피놀법은 미세하게 구멍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흉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 프랙셔널 레이저가 피놀법인데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미용 치료는 우리가 뭐 그 전부터 서양에 비해서 훨씬 앞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피부 사진인데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레이저가 여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벗겨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가서 아물면서 차오르게 하는 게 이 레이저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뭐 흉터를 복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상 흉터 중에 뭐 이렇게 하얗게 질감이 유리잔 같은데, 이런 거는 옛날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면 번들거림을 떨어뜨려서 할 수 있고, 색깔도 일정 부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또 옆에는 이제 화상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해서 이 흉터를 제거할 수도 없고, 이식해도 미용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레이저 치료를 하면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 흉터가 단단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기가 힘듭니다. 코에 생기면 숨쉬기도 힘들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하면 이 흉터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만들어주면 이 사람들이 뭐 이전에 비해서 음식 섭취라든지 숨쉬기도 편해지고, 이런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흉터의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과거에 이런 흉터는 포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수술하고 생긴 흉터는 다시 수술하기 힘들잖아요. 이 안면 거상술, 요즘 젊으신 분들도 이 거상술을 하면 귀 앞에 이렇게 흉터가 생기는데, 이런 가는 일자의 형태의 흉터나 아니면 사고 때문에 이런 이마에 생긴 수술 흉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재수술을 한다고 이런 것을 메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수술의 원리는 이게 지그재그로 꼬매서 일자 형태의 형태를 바꾸어서 눈에 들띄게 하는데,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면 이런 흉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에 지장 없이 흉터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손목에 뭐 수술이나 아니면 뭐 다른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손목 흉터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목 흉터는 과거에는 사실은 뭐 수술적인 방법 빼고는 없었는데, 수술적인 방법이 손목 흉터에는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의 흉터는 피부가 굉장히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하면 그 흉터가 더 남고, 또 간혹 이 흉터를 보기 싫다고 여기다 문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신을 하게 되면 문신 색깔이 피부색과 똑같이 맞출 수도 없고, 계절에 따라서 피부색은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티가 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치료를 이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신보다는 우리가 레이저 치료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법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로이드 흉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얀 흉터 말씀드렸는데, 켈로이드 흉터는 약간 패솔로직 흉터, 우리 뭐 병적인 흉터라고 그러는데, 약간 체질이 개입돼서 시술 부위보다 흉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걸 켈로이드 흉터라고 합니다. 켈로이드 흉터도 이제 귀에 생겼냐 몸에 생기냐에 따라 치료가 조금 다른데요. 귀는 귓볼에 옛날에 귀고리 때문에 많이 생기다가 이 귓바퀴에도 요즘 피어싱 때문에 켈로이드 흉터로 고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한 번 치료로도 개선이 가능하고요. 이 환자분은 제가 굉장히 인상이 남는 분인데, 이 심장 수술, 배 쪽에 수술을 하고 났는데 여기에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신 거죠. 본인이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알았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건데, 뭐 수술을 안 할 수도 없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흉터가 단단하고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이 배꼽을 보시면 이렇게 당겨서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허리를 못 펴십니다. 이렇게 허리가 구부정하셨는데, 제가 치료를 잘해서 허리도 피고 켈로이드 흉터도 이렇게 많이 치료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켈로이드 흉터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 켈로이드 흉터가 몸에 생기는 경우에 이게 보통 많이 하는 게 주사 치료인데,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그 주사가.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는 통증을 어느 정도 통증을 최소화시키는가 하면, 기존에 아픈 게 10점이라면 한 3점에서 1점, 즉 한 70% 정도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시면 뭐 켈로이드 흉터에도 우리 주사 치료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흉터 레이저 치료의 관리와 주의사항은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불편한 것은 한 2, 3일 정도 진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에 따라서 진물이 나는 경우에는 수분 드레싱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2, 3일 정도면 주말을 이용해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시술 후 자외선 차단제는 조금 사용하시는 게 좋고, 세안이나 샤워 등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술 부위에는 아무래도 새살이기 때문에 스크럽이나 과도한 자극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한 분이 여기 벌써 질문을 올리셨는데,
뭐 레이저 치료가 너무 아프지 않냐고 그러는데 대개는 뭐 주사 마취도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취 연고 정도로만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건데요. 흉터 치료는 사실 한번 생긴 흉터는 지우개로 지우듯이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자분들이 와서 뭐 100%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없지만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가벼운 화장으로 커버될 정도가 저희의 치료의 목표이고요. 흉터는 원인과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중심으로 주사라든지 시술적인 치료를 병행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흉터 치료는 사실은 뭐 만드는 데는 금방이지만 치료는 한 번의 치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고 노력하신 만큼 결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SL님이 페인 흉터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페인 흉터 치료는 과거에 많이 썼던 거는 깎는 치료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깎냐면 제일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사포로 이렇게 깎는 방법이 나왔고요. 90년대에 사포로 깎거나 아니면 그 숫돌 같은 걸로 깎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도 많고 출혈도 많아서 나온 게 레이저 치료고요. 레이저 치료는 굉장히 정밀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드름 흉터처럼 이렇게 페인되는 레이저 흉터로 깎는 치료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페인 흉터에 살이 올라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로스라고, 이것도 이제 이정복 선생님이 발명하신 방법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명한 몇 안 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페인 흉터에 약물을 발라서 차오르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페인 흉터만 끌어서 올리는 펀치 엘리베이션이라고 비범합 펀치 이런 방법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흉터가 밑에 당기고 있다면 서브시전이라고 밑에를 조금 끊어주는, 서브가 미치고 시전은 자른다는 의미인데 잘라주면 흉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저 페인 흉터의 모양과 크기, 넓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조합하면 충분히 화장으로 커버하면 우리가 눈에 들뜰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흉터 치료는 비급여인가요? 우리나라 보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떤 치료법이 보험이다, 비보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병명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이 되는 레이저 치료도 있고요. 보험이 되지 않는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구축, 우리가 이렇게 팔을 못 핀 정도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급여가 되고요. 그게 아니고 미용적인 목적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이 저는 20년도 더 된 흉터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무릎에 있고 눈 옆에도 있어요. 네, 치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흉터를 복원하는 시술을 하시면 됩니다. 복원하는 치료는 뭐 오래된 흉터도 가능하고요. 무릎에, 눈 옆에도 우리가 뭐 눈가에 흉터 있는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요. 거의 쌍꺼풀 수술 흉터도 우리가 치료가 가능하니까 눈 옆이라고 못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원비도 눈 두 개, 나도 눈 두 개 님이 안녕하세요. 세포는 계속 생성되는데 왜 흉터는 그대로 남아있는지 궁금해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포가 재생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생되는 것은 이 위쪽입니다. 위쪽에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생됩니다. 반면에 밑에 쪽은 한 달에 한 번씩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는 깊은 바닷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문신하잖아요. 문신 해보면 처음에는 문신이 진했다가 첫 한 달 동안에 많이 빠지는데 문신은 여기다가 문신 가루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밑에다 집어넣으면 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반면 위에 있는 문신 가루는 한 달 만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진하게 됐던 문신이 탈락되고 한 달 이후에 남아있는 문신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처럼 흉터는 저 아래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함에 따라서 주위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있어서 조금은 변화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촌 날다람쥐 님이 비수술적으로 흉터 치료가 깔끔하게 가능한가요? 흉터 치료는 수술적인 방법과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 이야기하면 참 의사 입장에서는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지만 잘 치료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없을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짜서 생긴 흉터는 어떻게 없애나요? 그건 여드름을 짜고 나면 흉터가 다양하게 남습니다. 어떻게 남는가 하면
얕은 경우에는 우리가 붉은 흉터가 오래 가고요. 그리고 체질에 따라서는 색소 침착이 있는 색소성 흉터도 있고요. 또 깊게 패인 흉터도 있고, 또 턱 부위에는 튀어나와 있는 흉터도 있고, 또 가슴 부위에는 켈로이드 흉터도 잘 생기는데요. 이 모양과 색깔에 따라서 적절한 레이저를 조합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는 아니고 그 모양에 따라서 어떤 흉터라고 딱 올려주시면 그거에 맞는 레이저를 나중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켈로이드 피부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치료 후 원래 피부로 복구되나요? 예, 켈로이드 흉터는 치료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체질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켈로이드 흉터는 체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면 킬로이드가 튀어나온 걸 꺼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빨리 치료하고 흉터가 많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의하고 별로 티가 안 날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국 정도는 조금 남을 정도까지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가 아픈가요? 라고 이 작가님이 물어보셨는데요.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V빔 레이저와 같은 그 혈관을 치료하는 레이저는 마취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탁 쏘면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냥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요. 프랙셔널 레이저는 약간 마취용 거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락셀 같은 게 조금 더 아프고요. CO2 프랙셔널이 조금 덜 아픕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 흉터도 가능한가요? 라고 김퀸 님이 물어오셨는데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 긴 흉터가 남는데요. 그 긴 흉터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많이 벌어진 경우에는 뭐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튀어나온 경우에는 낮추는 방법도 있고, 또 가는 우리 흉터 자국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를 레이저로 이렇게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장이나 복부 흉터, 또 제일 여러분들 사실 병원에 많이 오는 수술 흉터는 제왕절개 흉터입니다. 제왕절개 하고 나서 초기에 치료하면 흉터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가키님이 가슴에 오래된 켈로이드 흉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좀 가라앉을까요? 열이 나면 가렵고 힘드네요. 아니면 문신으로 덮는 게 가능할까요? 예, 가슴에 켈로이드 흉터가 잘 생깁니다. 이런 흉터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높이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흉터 부위가 가려울 때는 대개는 흉터가 커지려고 할 때나 상처가 아물 때 그런데요. 킬로이드 흉터가 가렵다면 빨리 병원에 오서 주사 치료를 해서 가려움증도 가라앉히고 흉터가 커지는 것도 막으셔야 되고요. 또 흉터를 복원하는 레이저 같은 걸 사용하면 킬로이드 흉터의 모양을 많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선에 페인 흉터와 킬로이드가 같이 있는데 동시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하는 레이저가 좀 다릅니다. 페인 흉터는 살이 차오르는 레이저를 써야 되고요. 튀어나오는 킬로이드 흉터는 내려가도록 치료를 해야 되고, 주사 치료도 올라오는 치료가 있는 반면에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KKK72님이 켈로이드 피부인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이 가능한지라고 물어오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안과 선생님들이 켈로이드 피부인 경우에는 라식과 라섹을 권하시는 분도 있고 권하시지 않는 분도 있는데요. 켈로이드는 체질이 작용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체질이 범위가 사실은 넓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상처에도 켈로이드가 많이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귀를 양쪽을 뚫더라도 한쪽은 생겨 한쪽은 안 생기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은 불가능한데요. 켈로이드인 분은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걸 하면 상처 회복이 조금 느리기 때문에 본인이 뭐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안과 선생님하고 조금 더 잘 상담을 하고 받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하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안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안과 선생님이 그거에 맞게 강도라든지 그런 걸 할 거고, 라식 라섹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도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켈로이드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하더라도 그게 흉터가 조금 더 잘 남습니다. 그 다음에 PSL님이 사고, 화상 등 흉터가 생긴 상황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느냐? 달라집니다. 그 상처는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기본은 아까 세 단계를 이야기했고, 동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데펴줘야 되고요. 화상이 있는 경우에는 빨리 차갑게 해줘야 됩니다. 즉 원인에 따라서 원인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처에 대한 기본 프로토콜은 거의 비슷하고요.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흉터의 모양이나 색깔에 따라서 다양하게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켈로이드 체질로 수년째 치료 중입니다. 예, 치료가 많이 걸리죠. 최근에 이중턱으로 고민되어 모 피부과에 내원했더니 인모드와 슈링크 시술을 권유받았는데요. 시술 부위가 귀와 목 중간인데 이곳에 켈로이드 발생률이 높은 곳이라 걱정되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인모드와 슈링크 등은 피부 속 콜라겐의 재생과 관련된 시술이라고 들었는데 켈로이드와 경우에는 콜라겐이 과잉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혹시 켈로이드와 인모드 슈링크 시술과 상관관계와 이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포기하고 다른 시술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좋으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켈로이드나 이런 흉터가 생기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표피층이 손상을 받아야지만 이게 씨앗이 돼서 흉터가 생깁니다. 근데 인모드나 슈링크는 바깥쪽에 표피는 그대로 두고 안쪽에만 건드리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생길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의사 입장에서는 안 생긴다는 말은 못 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수술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시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만약에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반응이 이상하면 초기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의사는 흑백이라고 100% 맞고 100% 틀린 거 이런 건 없습니다.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켈로이드 성향이 심하지 않다면 치료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우리가 수술이나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양은혜 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1년쯤 전에 3도 저온 화상을 입구 수술을 해서 왼쪽에 아래 허리 쪽에 흉터가 깊게 있습니다. 수술 자국으로 생긴 화상 흉터는 지우기가 힘들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상이나 흉터는 지우개로 지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색깔이 검거나 붉거나 아니면 튀어나왔거나를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 정리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기대치가 높으면 높은 만큼 시술의 수는 늘어납니다. 그리고 초기에 한두 번 하더라도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님이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피부는 눈에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들 받아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 며칠 사이에 턱 주위로 여드름이 많이 났습니다. 여드름이 나서 근처 피부과 전문의를 방문해서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이전에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여드름 흉터가 아닌 여드름으로 판정하셨고 염증 주사를 넣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고 일어난 후에 여드름 부위를 만져보니 전혀 가라앉지가 않았고 손으로 만져보고 거울로 비춰봐도 여드름 느낌이 아닌 흉터 느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염증 주사를 맞고 흉터로 변화할 수 있나요? 흉터는 하루 만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처 회복 과정을 보면 하루 만에 생기지는 않는데요. 턱 부위는 여드름의 흉터 중에 비우성 흉터도 잘 생기고 좁쌀 형태의 흉터도 잘 생기고 또 여드름도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여드름인지 흉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며칠 사이에 이 크기의 변화가 있는 것은 대개는 여드름입니다. 반면에 이게 3개월, 6개월 지나도 크기가 변화하지 않고 만졌을 때 딱딱하게 있고 이 사이즈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건 흉터입니다. 근데 근처에 동네 피부과 왔더니 염증 주사라고 흉터 본인 같은데 이걸 왜 놔주느냐? 근데 실제 사용하는 주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흉터 치료에 사용하는 성분은 트리암시놀론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는다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흉터인 경우에는 농도를 조금 다르게 하기 때문에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몇 번 맞으셨는데도 반응이 없다고 그러면 흉터를 의심하시고 가서 조금 더 강하게 맞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각기님이 켈로이드 흉터인데 문신 후 흉터를 가려도 괜찮을까요? 문신은 피부의 색깔을 덮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문신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런데 문신 미용적으로 제가 문신 같은 것도 몇 번 해보고 이런 것도 할 줄 아는데 흉터 부위에는 문신은 반대하는 게 우리 백반증 같은 거에 피부과에서는 문신을 해서 덮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피부색은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여름이 되면 좀 더 어둡고요. 겨울이 되면 좀 더 밝아집니다. 근데 문신 색깔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문신을 가려도 표가 안 날 수도 없고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피부색이 좀 변하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 경우에 흉터를 치료하려고 그러면 문신이 있으면 레이저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문신을 다 걷어내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흉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문신보다는 레이저 흉터 치료나 다른 뭐 수술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이 흉터에 있는 문신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 조언하면 거기는 맞지만 그냥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손목의 흉터 요즘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요. 문신하고 쉬고 오시면 저는 2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24년 동안 님이 여드름을 많이 나봤지만 단 한 번도 비후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는 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드름이 훨씬 심하게 턱 주위에 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가라앉았고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아 페인 흉터도 볼 쪽에 좀 생겼습니다. 이후에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여드름이 얼굴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이전과 같은 페인 흉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피부과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로아큐탄 복용과 염증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전혀 없던 턱 주위에 비후성 반응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본 경우와 흉터 조직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큰 여드름이 있었으면 염증으로 인한 흉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로아큐탄 말고 이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로아큐탄으로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나요? 자, 여드름 사실 뭐 여러분들 사춘기에 다 여드름 알아봤을 건데요. 여드름이 크게는 여드름균하고 피지 때문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치료 중에 로아큐탄이라고 최근에 이제 로아큐탄이 아니고 다른 상품으로 많이 바뀌었죠. 피지를 억제하는 약물들을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약물을 쓰면 여드름이 생기는 걸 많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로아큐탄을 쓰는 경우에는 상처 회복을 조금 늦게 한다는 보고가 딱 2개 정도 있었는데요.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큰 만약에 심장을 넣거나 이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비타민 A 유도체 계열이 좀 영향을 주지만 프락셔널 레이저나 이런 경우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여기에 갑자기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켈로이드 흉터는 예측이 안 됩니다.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어느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뚫기를 예를 들면 양쪽 귀를 뚫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에만 켈로이드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이전에는 전혀 없다가 어떨 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뚫고 나서 귀걸이 잘 착용하시다가 한 2년 됐는데 갑자기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드름의 켈로이드 흉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어떤 우리가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올라올 수 있고요. 또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에는 T존, 이마와 코 주위에 잘 생기다가 나이가 들면 이 뒤쪽으로 가고 제일 마지막이 이제 턱 라인이고 가슴 쪽에 생기는데 이 턱에 켈로이드가 생기신 분은 가슴 쪽에도 보면 미세하게 이제 좁쌀같이 여드름이 쫙 흉터가 쫙 깔려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적으로 여드름 켈로이드 흉터도 여드름이 씨앗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그런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김미정 님이 안녕하세요. 어릴 때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감염이 심해 수술 후 왼쪽 턱 밑에 500원짜리 정도의 흉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저도 이런 경우 몇 번 봤습니다. 사실은 유행성 이하연염이라는 게 흔한 병은 아닌데요. 저 이후에 흉터가 남는 경우가 많은데 흉터가 이제 아주 크거나 우리가 레이저로 이용해서 치료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수술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고 흉터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듬으면 주위하고 높이도 맞출 수 있고 색깔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 흉터를 진료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은혜 님이 저는 가피술을 했는데 3도 화상 수술을 했을 경우 진피는 그대로 있는가요? 화상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요. 화상은 1도, 2도, 3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1도 화상은 피부에 수포가 생기지 않는 우리가 여름에 선탠하고 나서 약간 붉어지는 게 1도 화상인데 그 정도에는 흉이 생기지 않습니다. 2도 화상은 물집이 생기는 경우인데 진피층까지 들어가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표재성인 경우에는 많이 심하지 않고요. 심재성 2도 화상부터는 흉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은 그 진피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피가 완전히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술요법이나 아니면 아무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딱지 말씀드렸는데 원시 시대 때는 의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딱지가 우리 피부의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었지만 최근에는 이 딱지나 가피를 제거하고 수분 드레싱을 하는 게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적절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의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상처를 아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피술은 필요하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기님이 가슴 등 어깨에 여러 흉터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말고 덜 아픈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맞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켈로이드 불편한 것도 알고 가려운 것도 아는데 그 주사 너무 아파서 나는 도저히 못 맞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켈로이드 흉터 주사를 통증을 굉장히 줄인 주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인가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유치원생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주사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사를 맞으면 별로 안 아프고요. 스테로이드 주사액 때문에 아픈 건 아니고요. 그런 주사 놓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케이트 김님이 선생님 주근깨 레이저를 받고 피부가 패였어요. 치료가 가능하신가요? 아이고 어떡해요. 주근깨 치료받고 피부가 패이셨다는데 아이고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피부 예뻐지려고 했다가 이 패였는데 주근깨 레이저를 치료하게 되면 딱지가 살짝 앉는데요. 주근깨 중에 이제 뿌리까지 좀 지지기 위해서 레이저를 쓰는 경우가 약간 패일 수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깊게 패인 것은 아니고 얕게 패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금 고르거나 아니면 그 부위에 약물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차오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처가 아물고 흉터가 생긴 분들은 너무 기다리지 말고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상처 부위에 상처 치료를 잘하는 것이 흉터를 줄이는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 붉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만 흉터가 적게 남습니다. 붉을 때 흉터를 예방하는 레이저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는 실리콘 테이프나 젤 같은 연고를 좀 바르면 흉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PSL님이 연세스타 피부과 홈페이지를 보면 한 특정 레이저가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 없애고 페인 흉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레이저로 상반된 흉터에 상반된 치료가 가능한가요? 이건 대단히 차원이 높으신 질문인데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아까 프랙셔널 레이저를 제일 처음에 만든 사람이 락스 앤더슨인데 락스 앤더슨이 강의에서도 한번 이야기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몸은 결국은 복원하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패인 흉터는 차오르려는 힘이 있고 튀어나온 흉터는 내려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피놀법, 사실은 피놀법 논문이 2006년도에 저희가 하고 연세대 의대하고 같이 썼는데 피놀법과 같은 레이저 치료법을 사용하면 똑같은 레이저를 똑같이 쓰더라도 패인 흉터는 차오릅니다. 반면에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는 화상 흉터는 내려갑니다. 우리 몸이 그만큼 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상처 회복도 잘 되고 이 흉터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레이저를 쓰더라도 밑에 있는 거는 올라가고 위에가 있는 건 내려오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PSL님이 염증 주사로 패인 것은 다시 차오르느냐요?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흉터 부위에 주사를 놓다 보면 이 주사약이 그 부위만 있는 게 아니고 주위도 약간 펴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흉터 약물인데 주위에 퍼지게 되면 약간 내려가거나 아니면 색깔이 하얗게 약간 변화할 수도 있고 혈관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사실은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부작용이 피부가 얇아지는 건데 흉터를 얇아지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그 부위가 차오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는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보다는 그 복원력을 최대한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텔라님이 칼에 베인 흉터, 하얗게 변한 흉터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뭐가 있나요? 피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요즘 우울증, 코비드 때문에 너무 많아서 그런지 우울증 때문에 이 손목에
그 우울증 때문에 흉터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새살이 돋도록끔 하면 주위 피부를 이용해서 메꿀 수 있습니다. 메꾸면 우리가 그 뭐 눈에 잘 안 띄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인관계 하는데 큰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요. 제이슨 김님이 사고로 골반 부위에 켈로이드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워낙 깊었기 때문에 페인 켈로이드성 흉터인데도 이런 흉터도 가능할까요? 골반 부위에는 우리가 흉터가 켈로이드 흉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붉어서 그럴 건데요. 튀어나온 켈로이드 흉터도 있지만 이렇게 흉터가 벌어진 것처럼 밑으로 내려가 있는 켈로이드 흉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 새살이 돋는 레이저를 하고요. 또 흉터가 아마 반들반들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감을 바꾸는 걸 하시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제가 비욘드에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시고 환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상처나 흉터 치료는 가능하면 빠른 치료가 좋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